러시아 승무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후진국 공항이라며 무시하던 인천공항에 도착. 5분 만에 얼굴이 붉어졌는데요.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며 당장 러시아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 이곳은 제가 승무원으로 일한 지 벌써 8배가 되는 곳입니다. 제 이름은 안나 페트로바. 러시아 항공사에서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주로 유럽과 중동 노선만 담당했던 저는 오늘 처음으로 동아시아 노선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국행이었어요. 한국. 정말? 거기 어떨까? 크루라운지에서 동료 마샤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후진국은 아니겠지만 공항은 아마 동남아 수준 정도겠지. 별 기대는 안 해. 베이징에는 가봤어? 옆자리에 블라디미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응, 지난해에.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중국이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공항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 한국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천공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흘끗 보고는 금방 관심을 잃었죠. 그냥 평범해 보이네. 두바이나 히드로 공항에 비하면 한참 멀었겠지. 아시아 사람들은 항상 서비스가 좋다고 하던데 마샤가 말했어요. 그건 그래. 하지만 시설이나 시스템은 어떨지 모르지. 이제 곧 알게 되겠네. 저는 플라이트 브리핑을 마치고 탑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인천까지는 대략 9시간이 걸리는 비행. 긴 비행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테니 나름 기대가 됐죠. 물론 그 기대 속에는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럽의 선진 공항들만 경험해온 제가 이제 아시아의 공항을 평가하게 될 테니까요.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 중에는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질서 정연한 탑승 태도가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건 그저 문화적 차이일 뿐, 공항 시스템 자체와는 무관하겠지라고 생각했죠. 비행 중에 한국인 승객들은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요청사항도 정중하게 표현했고 기내 규칙도 잘 지켰어요. 이런 점은 분명 좋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나라, 특히 공항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공항 정도로만 생각했죠.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입니다. 날씨는 맑고 기온은 영상 20도입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드넓은 바다 위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첫인상은 어떨까?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모스크바 공항도 물론 깨끗하지만 여기는 마치 누군가 방금 청소를 마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탑승구로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지상직 직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정도는 어디든 꾸며놓을 수 있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탑승구에 도착하자 비행기 도어가 열렸고 지상직 직원 2명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고 러시아어로도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죠. 의외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외국어, 인사가 그리 다양하지 않거든요. 안나,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동료 승무원 이리나가 물었습니다. 글쎄, 탑승구 하나 보고 판단하기는 이르지. 터미널을 둘러봐야 알겠어. 저희는 기내 정리를 마치고 탑승구를 통해 터미널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은 높고 넓었으며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왔어요.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공항의 질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승무원 통로로 가시겠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한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입국 심사 받으러 갈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방향을 안내해 주었고 저희는 승무원 전용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터미널의 청결함과 질서정연함이 계속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여전히 이 정도는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승무원 전용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짧은 대기줄만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1시간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선 불과 몇 분이면 될 것 같았어요. 심사 공무원들은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대기 구역은 쾌적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빠르네. 저는 속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감명받지는 않았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안내 스크린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어까지 지원하고 있었죠. 이건 히드로 공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마담, 당신 차례입니다.
앞에 있던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권을 들고 입국심사 부스로 향했습니다. 심사관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모든 과정이 놀랍도록 신속했습니다. 제 여권에 스탬프를 찍고 인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겨우 30초가 걸렸을까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수령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동료들은 짐을 기다리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공항의 대기 공간은 깔끔하고 편안했습니다. 의자는 모스크바 공항보다 더 푹신했고 와이파이는 놀랍도록 빨랐어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기 구역에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노인 관광객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고 있었죠.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럽인 관광객 중 한 노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고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명백한 호흡곤란 증상이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노인의 동반자로 보이는 여성이 영어로 외쳤습니다. 저는 승무원 훈련에서 응급상황 대처법을 배웠기에 즉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인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놀랍게도 공항 직원 3명이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공기 중에서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의료팀이 곧 도착합니다. 한 직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무전기로 뭔가를 빠르게 보고했고 세 번째 직원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조직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믿기 힘들게도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의료팀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응급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즉시 노인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과 함께 온 또 다른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러시아어 통역이었습니다. 이분이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통역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마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통역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즉시 다른 동료에게 뭔가를 말했고 불과 30초 후에 또 다른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어 통역이었죠. 그는 노인의 동반자와 대화를 시작했고 의료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노인분은 심장 질환이 있으시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약을 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어 통역이 의료팀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구급차를 부르는 대만도 적어도 15분은 걸렸습니다. 그리고 통역?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마치 완벽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제 옆에 서 있던 이리나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제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료팀이 노인을 살피는 동안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최첨단이었고 의사소통은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이었어요. 불과 2분 후 스트레처가 도착했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스트레처가 왔죠? 저는 옆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공항 내 실시간 위치 파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료 장비와 인력이 자동으로 배치되죠. 자동으로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저희 공항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응급 상황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죠. 그때 다른 승객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직원들 모두 위급 대응 훈련을 받은 정규 인력들이래요.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죠. 저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공항에서는 응급 환자가 있으면 구급차 부르기만 바빴는데 여기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의료팀은 노인의 상태를 안정시킨 후 그를 스트레처에 실어 공항 내 의료센터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안무를 하는 것처럼 조화롭고 신속했어요. 저희 공항에는 종합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공항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그곳으로 이송해 응급 처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근처 병원으로 후송하죠. 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다국어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은 러시아의 자랑이지만 이런 종합 의료 시스템은 없었어요. 물론 의무실은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았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의 결과입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인천공항은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죠. 특히 안전과 응급상황 대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혁신.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유럽과 러시아의 시스템이 가장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안나, 우리도 가야 할 것 같아. 이리나가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체크인해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료들과 함께 승무원 라운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공항의 다른 측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안내판은 다국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길찾기 키오스크는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닥에 설치된 센서는 승객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 혼잡도를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러시아 공항에서는 응급환자 있으면 구급차 부르기만 바빴는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명백했고 저는 점점 더 인천공항의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승무원 라운지로 향하던 중 넓은 대기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벽면에 눈을 사로잡는 문구가 보였어요. 커다란 디스플레이에는 인천공항 세계공항 서비스 12년 연속일 위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12년 연속이라고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히드로, 두바이, 창이 같은 공항들이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공항이 제가 동남아 수준이라 무시했던 이 공항이 1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니요.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래 동료 나타샤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난 이전에 들어봤어. 정말 대단한 기록이지. 그게 가능해?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어떤 기관에서 평가한 거지? 국제공항협의 UACI라고 알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항 평가 기관이지. 모든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특히 서비스 품질, 청결도, 직원 전문성, 편의시설, 안전관리 같은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단순히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항이었던 거죠. 제가 무시했던, 제가 동남아 수준이라 폄하했던 바로 그 공항이 말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제 무지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었죠. 특히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대응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훈련된 직원들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경외심을 감추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승무원 라운지로 안내하던 공항 직원이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일상적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매일 모든 분야에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개선할 점을 찾고 있습니다. 일상적 완벽함. 이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체레메티예브 공항에서는 충분히 좋다는 태도가 일반적이었어요.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충분히 좋다는 개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더 좋게, 더 완벽하게라는 목표만 있었어요. 저는 라운지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와 계류장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상 조업사들, 관제탑, 버스 탑승교.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은 정시 운항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거의 없대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대신 존경심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의 편안한 소파에 깊이 몸을 묻으며 저는 처음으로 인천공항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서비스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출국 절차를 밟기 위해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보통 1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어 있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 내 모든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었고 화살표 하나하나가 정확히 필요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공항 곳곳에서 다양한 편의시설도 눈에 띄었습니다. 문화체험관, 샤워실, 수면실, 마사지 서비스, 심지어 영화관까지.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무료 샤워실은 장시간 비행을 마친 승무원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시설이었죠. 안나, 샤워 시설 이용해 볼래? 이리나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저는 대답했어요.
이렇게 깨끗한 시설이라면 기꺼이 이용하고 싶어. 샤워실은 고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깨끗한 타월, 샴푸, 바디워시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었고 심지어 드라이어와 다리미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샤워 후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출국장으로 향하던 중 한 공항 안내 직원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저희를 보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네다니요? 이건 모스크바에서도 외국인에게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러시아어를 하시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조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모든 여행객이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좋은 휴식 되셨나요? 네, 정말 좋았어요. 시설이 훌륭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스크바행 비행기는 게이트 23번에서 오후 8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출국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는 우리를 출국 심사대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전문성은 이곳에서 본 모든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떠나기 전 저는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를 불러세웠어요. 직원이 돌아봤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마도 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것은 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나라, 이 공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 역시 기대 이상이었어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명품 브랜드부터 로컬 상품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게 진열되어 있었죠. 게다가 가격도 모스크바나 유럽 공항보다 저렴했어요. 와, 여기서 쇼핑 좀 해야겠다. 이리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인천공항을 동남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스크바 공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죠.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비행 내내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시스템의 완벽함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 구축의 결과물이었죠. 체레메티예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공항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활주로는 인천만큼 깨끗하지 않았고 승객 안내 시스템도 그만큼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인천공항의 일상적 완벽함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상적인 브리핑을 위해 항공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이미 여러 동료 승무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부는 저와 같은 인천 노선에서 돌아온 이들이었고 일부는 다른 아시아 노선에서 돌아온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안나, 어땠어? 한국? 블라디미르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했던 말, 후진국은 아니지만 공항은 동남아 수준이겠지라는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가본 공항 중 제일이었어.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두바이보다 나아? 마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모스크바보다도 훨씬 나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곳의 시스템은 완벽해. 특히 응급상황 대처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 저는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응급 상황과 그들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다국어 통역 서비스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더 흥미로운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래. 제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더라고. 와, 정말 가보고 싶다. 젊은 승무원 올가가 말했어요. 나도 한국 노선 지원해볼까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선언했어요. 앞으로 한국 노선은 내가 전담할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선입견으로 판단했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더 자세히 관찰해서 우리 공항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항공사 운영 책임자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안나, 한국 노선에 대한 너의 의견이 인상적이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러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야. 내가 정기적으로 이 노선을 맡아줬으면 해.
어때?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꺼이 맡을게요. 좋아.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내 의견을 듣고 싶어. 물론이죠. 제가 본 것들을 모두 공유할게요. 우리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어요. 일주일 후 저는 약속대로 한국 노선에 재배정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안나, 이번엔 뭘 기대하고 있어? 옆자리에 올가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추천으로 한국 노선에 지원했고 이번이 그녀의 첫 인천행이었어요. 모든 것,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야. 지난번엔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0시간 후 우리는 인천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광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탑승구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지상직 직원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저 질서정연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세밀한 협업 과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완벽하게 짜인 안무처럼 모든 직원이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네. 올가가 감탄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탑승구에 도착하자 도어가 열렸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공항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미소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더 열려 있었기 때문이겠죠. 기내 방송을 마치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후진국이 아니야. 진짜 선진국이란 이런 거였어. 올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그녀도 곧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터미널로 들어서자 올가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와, 여기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건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대단한 건 시스템이지. 저희는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심사관들은 친절했고 영어 실력도 훌륭했습니다. 올가는 계속해서 놀라워하며 모스크바에선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속삭였어요. 수화물을 찾아 공항을 나서는 동안 저는 지난번 방문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특별시설들,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안내 서비스, 심지어 공항 곳곳에 설치된 문화체험 부스까지.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첫 관문이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2주 전 저는 이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무시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것은 어쩌면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선진국이란 무엇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화려한 건물? 높은 GDP? 아니면 효율적인 시스템과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인천공항이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진화란 겉모습이 아니라 시스템의 효율성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밤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 그리고 깨끗한 거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동남아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모스크바가 배워야 할 미래의 모습으로 말이죠. 다음에는 시내도 꼭 구경해야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이렇게 훌륭하다면 서울은 어떨지 정말 궁금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러시아 승무원 안나의 인천공항 경험담을 들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후진국이라 무시했던 한국, 그리고 동남아 수준이라 폄하했던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세계 최고의 서비스와 시스템이 그녀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였죠.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저력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서비스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요. 안나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들의 선입견이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난지,
때로는 다른 이들의 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첫인상이자 우리 문화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도 해외여행 다녀오신 후 인천공항의 뛰어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